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자 간에 두루 평안하신지 아무도 한번 여쭙고 밀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밀떡 저희가 이제 다뤄볼 주제를 제가 딱 받아보고 네. 일단 내가 보고도 글자를 보고도 뭔 말인지 그러니까 네, 네. 아 그래요? 기동저지탄이라는 것을 지금 오늘 얘기 나누기로 했는데 네네. 일단 이게 뭡니까? 지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뢰가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스마트 지뢰다 생각하시면 가장 쉬워요. 요새는 뭐 에어컨도 선풍기도 다 스마트야. 네. 휴대폰도 스마트폰이고 지뢰도 네. 스마트해져야 되는군요. 그렇죠. 어떤 형태의 스마트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탐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뢰 자체가 적으로 보이는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고 그 탐지가 되면 바로 즉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상부 공격 지능탄을 내장을 해가지고 스타크래프트 프로토스의 캐논 같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랑 비슷하죠. 예. 캐논러시 제가 좋아합니다. 예. 거기 테란도 지뢰를 쓸 수 있긴 하지만 그렇죠. 걔는 머리가 없기 때문에 가끔 자폭하거나 아군한테 달려가서 터지거나 이러잖아요. 네. 저그가 침뱉으면 또 별 소용도 없고요. 네. 마인 역대박이 되게 많이 났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스마트 지뢰라는 건 그럼 눈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음향 센서도 있고 그다음에 진동 센서가 한 6개 정도 장착. 우리가 지금 개발한 거는 6개 정도 장착이 돼 있는 건데 진동 센서 하면 영화가 생각이 나요. 더 럭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그렇죠. 거기서 그 감옥에 침투할 때 그죠. 진동 센서를 여기다 장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걸로 탐지를 할 수 하는 거. 그거보다 훨씬 더 발달돼. 그렇겠죠. 네. 그게 벌써 언제적 영화입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동 센서로는 적으로 보이는 물체의 분류. 야 이거에 장갑차냐? 그러니까 뭐 이게 무게에 전차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음영에 따라서 그렇죠. 등등등. 네. 음향으로는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죠. 방향. 어디쯤으로 오고 있고 어디까지 와 있다. 그렇죠. 거리도 음향으로 이제 음향 센서로 이제 탐지를 하는 거죠. 그럼 기동 저지탄이라는 것의 모양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진짜 지뢰처럼 생긴 겁니까? 지뢰랑 비슷한데 좀 길쭉해요. 길쭉하다. 길쭉하게 좀 권총이요? 나와 네. 있고 멀리서 보면은 보일 수도 있어요. 기둥 형식으로 이렇게 된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받침대가 그렇죠. 있고. 아무튼 그럼 기동 저지탄 기동을 못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네. 네. 적을 접근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은 스마트하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가릴 수 있다는 적과 걸 텐데, 아군을? 예. 네. 뭐 적과 아군을 가릴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이 기동할 때는 얘가 작동을 안 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내가 제압을 해야 되겠다 싶을 그렇죠. 때는 작동을 하고 근데 그런 정도 수준까지는 아직 안 갔어요. 안 갔고 네, 그 정도 수준을 완전 스마트하지는 않은가 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기능을 넣을 수도 있어요. 피하 식별 장치를 부착하면 되니까. 네네. 다만 그렇게 되면 단가가 너무 비싸지고 그렇죠. 원래 이게 지뢰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도 명색이 지뢰예요. 그럼 뭐겠어요? 굉장히 대량의 양산을 해가지고 많이 이용을 하는 사용해야죠. 그런 무기 네. 체계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는 굳이 요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요구할 필요도 없는 게 우리가 기동 저지탄을 필요로 한 게 사실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네. 2000년대부터 생각을 했고 2010년대에 개발 완료까지 됐는데 포기해버렸어요. 포기를 해요? 예, 이유가 뭐냐면 북한에서 기습 남침이든 뭐든 전면전을 벌일 확률이 거의 없다. 이 기동 저지탄이라는 거는 뭐 완벽하게 그 저지한다는 라기보다는 1차 저지를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시간을 버는 거죠. 거기에 좀 필요하겠다 싶은데 그게 필요 없을 정도로 격차가 너무 심해서 재래식 전력이 너무 심해서 필요 없겠구나. 그래서 굳이 개발을 해놓고도 그냥 덮어뒀었어요. 근데 그게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다시 이렇게 대두가 된 이유는 뭔가요? 그렇습니다. 2021년 10월 18일 날 다시 이제 결정을 했는데 탐색 개발을 다시 시작했어요. 우리의 목적에 맞게끔. 우리의 목적이 뭐냐고요? 그 이유는 북한에 진공을 하기 위한 작전이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공격할 때. 예, 그 말을 뭐 통상 뭐 안정화 작전이라는 표현도 쓰죠. 특히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중국. 네. 중국보다는 빨리 평양을 맞습니다. 접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극변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왜? 우리가 수복해야 될 우리 땅이니까. 네. 예. 그래서 그쪽으로 진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신속 대응사단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신속 대응사단이 헬기본, 그러니까 주로 이제 헬기를 타고 진격을 해요. 네. 그래서 이를테면 평양 부근 또 남쪽 부근에 진격로를 열어놔요. 미리 이제 거기를 점령해야죠. 점령한 예를 거죠. 들어서 순환 비행장 같은데. 그렇죠. 일단 점령했다고 쳐요. 그러면 적이 그냥 놔두겠어요? 엄청난 기갑 전력이 와서 제압을 하겠죠. 그렇지만 헬기에다가 전차를 실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아주 중무장의 화력을 갖다 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화력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헬기라는 건 빨리 가서 거기 가는 게 목적인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군이 없는 거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스마트 지뢰, 지금 얘기하는 기동 저지탄을 대량으로 뿌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캐논 러시네. 네. 맞습니다. 내가 먼저 그 자리를 잡고 주변에 쫙 그렇죠. 기동 저지탄을 깔므로써 그러니까 적들이 다시 응전을 해오는 그 시간을 번다. 그렇습니다. 그 시간을 벌고 그 시간을 번 사이에 우리 이제 주력군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점령할 수 있게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순환 비행장을 얘기했는데 전쟁이 나게 돼서 평양을 공격하게 될 때 순환 비행장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렇겠죠. 아군이 예.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큰 비행장이니까. 비행장이고 활주로도 거기는 뭐 이미 다 확보돼 있고. 제2사단 신속대응 부대가 거길 점령할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쳐도 말씀하신 대로 중국군, 그다음에 북한군이 공격을 하게 되면 막아야 되는데 기동 저지탄을 깔아놓게 되면 일단 그거를 극복해야 되잖아요. 예. 포격으로 엎어버리든 아니면 뭘 하든 그 시간 동안 시간을 벌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중요하네. 활주로를 뭐 보수를 맞춰서 대형 수송기가 와서 아군이 더 투입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 기동 저지탄이라는 것이 가지는 일종의 역할, 임무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요 작동 원리랄까요? 뭐 지뢰라는 건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이게 아무나 밟으면 터지는. 내관이 어떤 식으로 자극이 되거나 충격이 되면 이제 그 폭발을 하는 거잖아요. 이 기동 저지탄도 그런 비슷한 원리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저가식별 부분은 좀 기능을 제외했기 때문에 예. 아군이 없는 상태에서 스마트탄을 깔아놓으면 그 기동 저지탄이 앞서의 진동 센서와 음향 센서를 이용해서 1000m 정도, 그러니까 1km 정도 예. 범위 내에서부터는 탐지가 돼요. 그래서 뭐 적 전차가 오든 적 장갑 차량이 오든 뭐가 오든 그것이 탐지가 되면 바로 그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는 거죠. 방향과 거리를 잡았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상부 공격 지능탄을 뿌립니다. 네. 터트립니다. 그래가지고 적 전차의 상부를 공격해서 파괴하는 거죠. 지금 앞서 그 진공작전에 있어서 이 기동 저지탄의 역할을 얘기해 주셨어요. 네. 근데 오직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이걸 이렇게 막 개발하거나 다시 들여다보거나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주목적은 그거고요. 말씀 잘 주셨는데 또 하나 부목적으로는 7기동 군단이 진격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격을 한다고 해서 뭐 무조건 쉬지 않고 진격하지는 않잖아요. 어느 주둔지에 가서는 잠시 전력을 갖다가 정비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어떤 주둔지에서는 이것을 공고히 할 필요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기동 저지탄을 이제 쫙 주변 그 기동 저지탄이라는 것은 그 뭐 예를 들어 주둔지라고 설명을 하자면 주둔지의 지형이나 이런 특징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작동할 수 있나요? 혹시 뭐 우리 그냥 흔히 생각했을 때 배산임수 뭐 이런 식으로 뭐 물이 있고 넓은 개활지가 있는 곳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우린 산악 지형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도 작동을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산악 지형에 맞게끔 지금 한화에서 탐색 개발을 다시 시작하고 있고요. 뭐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 빨라. 빨라야죠 또. 나는 빨라야죠. 참신하지를 못하네요. 예. 아닙니다. 예. 그렇군요. 한화가 또 그 일도 하고 있군요. 7기동군단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공격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 신속대형 부대가 순환 비행장 점령하고 있고 7기동군단이 뚫고 올라갈 때 역시 시간 싸움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뭐 좌우 측면이라든지 후방에 대한 걱정을 좀 덜고 진격해야 되는데 뭐 주둔지에 있을 때 주둔지 주변, 그 다음에 공격을 해서 통로를 만들었을 때 터널 주변, 그 통로 주변에 북한이나 중국군이 역습을 하거나 허리를 차단하려고 밀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뭐 아주 기본적인 전술이죠. 뭐 전쟁이라는 게 늘 그렇지만 이 기세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이 기세를 한번 꺾기 위해서 역습을 할 텐데 이 역습을 할 때 첫 번째로 이 스마트 지뢰들이 있어서 적의 기갑 장비들의 발목을 잡아놓게 되면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공군력이라든지 아니면 후속 부대가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이제 타이밍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시간이라고 보고 있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공격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기동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퇴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장악해야 되는데 기동 저지탄은 아마 그 시간을 벌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같은 거 보면 남자 주인공이 이제 뭐 이렇게 액션물 같은 경우에 뭐 특수부대 출신이
주둔이거나 뭐 이런데 어디 적진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혼자 고립돼 있을 때 그쪽에서 여럿이 와서 나를 제압하면 안 되니까 보통은 이제 형광등 같은 거 부셔가지고 네. 뿌려놓거나 그 이제 미션 임파서블에서 톰 크루즈가 톰 크루즈 그런 걸 했던 게 있었고 아니면 이제 압정 같은 걸 이렇게 뿌렸지 않습니까? 뭐 요 정도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겠군요. 그렇죠. 기동 저지탄이라는 그렇죠. 것은 여기에 이제 스마트함이 좀 더 가미돼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유리는 밟으면 소리가 나지만 이거는 밟으면 터지는. 그러니까 네. 뭐 아주 직접적인 게 그렇죠. 되는 거고. 네. 그러면 뭐 지금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동 저지탄의 어떤 수준이라는 것이 뭐 그 정도예요? 아니면 또 발전시키는 어떤 여지가 있는 겁니까? 발전 여지는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피하 식별을 갖다 집어넣으면은 굉장히 유리하죠. 아군이 없는 상황에서만 기동 저지탄을 지금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아군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수준이 그렇지, 되고요. 지금은 그래서 나는 밟고 지나갔는데 괜찮고 저기 오면 그렇죠. 터지고. 그렇죠. 네. 그 활성화 할 거냐 비활성화 할 거냐라는 그런 모드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뭐 아군이 아직 정비가 안 됐으면 비활성화를 시켜놨다가 네네. 아군 다 빠졌어? 오케이 그 다음부터 활성화 이러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좀 더 스마트한 그런 지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부 공격 지능탄도 아직은 뭐 균질 아변 강판 기준으로 800mm 이상 정도를 격파할 수준이면은 애진간한 전차는 다 파괴가 된다고 그렇죠. 보는데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방패는 방패대로 계속 발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화력이 강화된 그러니까 위력 자체를 강화시키는. 네, 그런 것도 앞으로는 생길 겁니다. 예. 기동저지탄이 혹시 해외 사례나 아니면 실제 전장에서 쓰였던 어떤 케이스들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크라이나전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쓰여지질 않더라고요. 네. 뭐 러시아는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역시 서류상만 갖고 있었는지 그것은 잘 요트로 모르겠습니다. 바뀌었겠네. 예. 그리고 요트가 됐거나 아니면 그 푸틴 뭐 어디 짱 박아놓은 성 같은 게 있는데 뭐 성격의 기둥으로 뭐 블록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금장 칠이 된다던가 황금색 병기 뭐 이런. 이 양반들은 한 번 던지면 아주 재밌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기동 저지탄만 방송입니까? 아, 그렇습니다. 푸틴 성이 어디가 어때서 그죠? 그죠. 네. 맨날 내가 혼난다니까 이래서. 저 다음에 홍차 한 잔 주세요. 네. 방사능 하나 살짝 타서 드려야겠네. 네. 그래요. 그리고 뭐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 미국은 물론 가입을 안 했습니다만 유럽 국가들은 전부 이제 나토는 전부 가입을 했잖아요. 지뢰는 사용 않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기동 저지탄을 보유하고 운용하는 국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는 않다. 다만 우리는 정말 필요하죠. 진공 작전을 펼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네. 그게 왜냐하면 이 한반도의 어떤 특징 같기도 해요. 오갈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렇죠. 삼국시대 전쟁의 진경로나 한국전쟁 진경로 그리고 언제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제2차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기동로는 변하지 않죠. 그러네 진짜 그 조선시대 과거 보러 가던 길들이 지금은 이제 다 그럼요. 고속도로가 된 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이 기동 저지탄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제 진공작전에서의 역할 앞으로의 어떤 한계 극복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테고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네요. 뭐 다른 나라에서 안 쓴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무기 체제에 있어서의 어떤 창의력을 발휘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거니까. 저는 그리고 그 유럽에 되게 골 때리고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하는 게 전쟁의 규칙이 어디 있어요. 내가 룰, 비인간적이라고 지를 안 깔아서 그 지뢰지대가 깔려야 될 걸 그냥 통과한 적군이 우리나라 민간인이나 군인을 죽이게 되면 그거는 뭐예요? 전쟁의 규칙이 어디 있어?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죠.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소한의 희생을 통해서 승리를 해도 어마어마한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하냐가 문제가 남는데 우리는 저기 신사적인 나라니까 지뢰 안 깔아 뭐 집속탄 안 써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유럽 국가의 그 표리부동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외교적 수사죠. 전시가 아닐 때 할 수 있는 얘기들일 테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개발, 원천 기술 그럼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 박찬준 의원이 자주 얘기하시는 자주국방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기동 저지탄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발전은 이제 좀 더 스마트해진다는 말씀은 드렸고요. 네. 여기서 하나 좀 앞으로 반성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 점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제2신속 대응사단을 편제했어요. 우리는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국군에서 다짐과 다짐을 한 게 뭐 하나가 있었냐면 편제화를 하면은 그리고 편제화하기 전에 모든 준비가 갖춰진 이후에 마지막에 이제 편제화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것이 페이퍼상의 군사력이 아닌 실질 군사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아주 대표적으로 제2신속 대응사단이 그렇게 편제부터 시켜놓고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렇죠. 이제 와서 기동 저지탄도 이야기하고 헬기도 개발하겠다 이야기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름 짓는 건 좋아해요. 뭐 신속 대응 얼마나 말 괜찮습니까? 좋죠. 그런데 뭐가 진행되는 거 보면 전혀 신속하지도 않고 네. 제대로 응대도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따끔한 지적이 아니셨나 생각이 듭니다. 이럴 거면 이름 바꿔야지. 느린 대응군으로요? 그냥 뭐 거북이 부대 뭐. 병사들의 사기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병사들도 여기서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군이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그리고 군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스스로들이 너무 잘 알 테고 그렇다면 제대로 존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죠. 그 마무리하기 전에 네. 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신속하게 좋아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저 네. 구독 종용을 빨리 하십시오. 이게 저도 해보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일종의 상징 같은 거더라고요. 내가 이 프로그램을 얼마나 좋아하고 하는지 사실 없어도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 시청할 수 그냥 있죠. 제가 자주 보면 알고리즘이 뜨긴 하니까 그래도 저희를 응원해 주신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디 하시죠. 상부공영진흥탄이 목표물을 갖다 공격하듯이 좋아요, 구독 확확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저지탄 오늘 얘기했었는데 말이죠. 다른 채널로 가는 것을 저희가 지금 저지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제가 앞정을 쫙 깔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